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약해 빠진 소리 하지마 이 자식아 하고 끊었어요. 문도영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리님, 저는 올해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지금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은 나왔으나 전공 분야에 맞는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다가 너무너무 일에 적성에 맞지 않고 괴롭고 힘들어서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있는데 다시 올해 토익을 공부해서 시험 본다고 해도 제가 예전에 나오던 점수만큼 나올 자신도 없고 뭔가 해야 하고 성공은 하고 싶은데 너무 무기력증에 빠져 제가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 지인들 아무도 안 만나고 잠수 타고 있으며 부모님 집에서 계속 얹혀 사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요.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막막합니다. 답답해서 그냥 하소연해봐요. 자, 문도영님 올해 27살이고 회사 다니다가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도영님의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남겼어요. 그건 님이 아직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일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뭐라도 미친듯이 할걸요? 배부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각자마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각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게라는 게 있는 건데 단순히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비빌 언덕이 있네 없네 어쩌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 나이 때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27살이잖아요. 그때 방황 안 하는 분들 계시나요? 신이 만약에 저에게 너 다시 27살로 돌아갈래 그러면요 전 절대로 안 가요. 물론 피부가 탱탱해지고 머리숱도 많아지고 체력은 좋아지겠지만 제가 27살 때 겪었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괴로움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문도영님의 댓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마침 제 찐 감독님 중에 윤을 작가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출판업에 종사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께서 저에게 책이 나왔다고 해서 저에게 선물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이 책의 내용이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서 해왔던 저의 인생 역경의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힘들었던 그 당시의 심리와 마음가짐 그리고 불안했던 저의 20, 30대 시절을 극복했던 방법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문도영님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망이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이 도망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가장 큰 느낀 점은 바로 비겁함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큰 도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연 주신 문도영님과 같은 나이였던 27살에 미국에서 포토그래퍼를 하다가 클럽 DJ로 진로를 바꾼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어렵게 미국에 취업해서 전공했던 사진을 살려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전 사진이 직업이 되는 순간부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낮은 급여 또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의 갈등 등등 해서 너무너무 사진 일이 하기 싫어서 한국에 있는 제일 친한 친구랑 통화해서 나 사진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너는 비겁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힘들게 미국에 취업했는데 단지 재미가 없다고 지금 사진을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냐.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약해 빠진 소리 하지마 이 자식아 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였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비겁한 거구나. 단지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하고 앉아있고 너무 내 생각만 했네. 약해 빠진 자식. 이렇게 멘탈이 약해진 제 자신을 원망했었죠.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몇 개월 뒤에 한국에서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 소식 듣자마자 저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평소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클럽 DJ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국에서 클럽 DJ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진이라는 분야에서 이 음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이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나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고 몇 억을 줘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정확히 해설한 부분이 나에게서 달아났기에 내 세계를 그만큼 더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은 도망을 치는 순간들이다. 나를 키워주고 끌어준 상사와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홀로 서는 도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짧은 시간에 몇 배는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도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상은 도망을 친다라는 프레임으로 나를 가두고 나를 책임감이 없고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세운다. 그런 세상에서 착실하게 사회화해온 우리는 굳이 버티지 않아도 되는 일에서까지 쓸데없이 버틴다. 내가 생각하는 썩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
버티는 거지만 그러는 사이 나의 세계는 계속 좁아진다. 자기가 경주마인 줄도 모르고 자기 의지라고 굳게 믿은 채 다른 누군가의 의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결정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설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포토그래퍼를 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도망친 거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간 곳은 클럽 DJ라는 성공의 보장도 없고 얼마를 번다라는 그런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진 일을 그만두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자, 왜냐면 안정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안 가보는 길을 가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사진을 그만두고 나서 엄청난 방황과 시행착오 끝에 클럽 DJ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돈 주고도 못 살 값진 경험을 했고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요 영상에서 한 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10살 된 제 아들 준호랑 동네 골목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저한테 아빠 저기 있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잠실역에 내려서 걸어가면 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전 여기에서 준호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더라고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우리 한번 걸어가 볼까 하면서 준호 손 잡고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길 걷다가 제가 일부러 막다른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빠 여기 아니잖아, 길 막혔잖아, 어떻게 잘못 들어왔어. 자, 그렇지, 길이 막혔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떡하게는 다른 길로 가봐야지. 자, 그렇지, 다른 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동해 봐야겠지 하면서 다른 길로 가봤어요. 어차피 눈앞에 멀리서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니까 그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걷다가 힘들면은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자, 그렇게 약간 길을 꼬불꼬불하게 해서 돌아서 6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결국 롯데월드 타워 앞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제가 준호에게 물어봤죠. 준호야,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기분 좋지? 우리가 걸어오다가 중간중간에 방향 잘못 잡아서 길이 막힌 적이 있었지.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멍하니 서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을까? 너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목표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골목길처럼 사방이 막힐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막힌 길에 가만히 멍하니 있어야 할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방향이든 좋으니까 이동을 해봐야 할까? 무조건 이동해 봐야지. 그래, 그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목표를 잡든 간에 길이 복잡해 보여도 어차피 다 뚫려 있어. 이렇게 막힌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방향만 틀어도 다른 길이 또 있단 말이야. 아빠 나중에 준호가 커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단 멍하니 가만히 있지는 마. 제가 준호에게 해주었던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어디로도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누구도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없다. 잘못된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깊은 늪 속으로 빠질 뿐이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자꾸 선택을 미루는 내 자신이다. 자, 문도영님께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도망을 나온 상태입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데 작년에 A 회사로부터 도망쳤는데, 도망을 쳤으면은 B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A에서 빠져나와서 B도 가지 못하고 C도 가지 못하는 지금 붕 뜬 상태가 된 거죠. 도영님이 원래 전공했던 분야가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꼭 이쪽 분야로만 가야 한다라는 좁은 시야에서만큼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고 한 가지 직업으로만 평생 먹고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눈 가리기를 떼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그어놓은 트랙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달리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를 살려면요. 자,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야인 유통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소 사업인데, 제가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가장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일이 힘든 거는 뭐 둘째치고 매일매일 속썩이는 직원들부터 해서 강압적인 본사 직원들 상대하는 것도 짜증났고,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들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 찼지만 그래도 억지로 참고 버틴 이유는 제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가장인데 지옥 같아도 참아야지. 자, 그렇게 억지로 버티다가 나중엔 제가 한계가 오니까 결국에는 이 홈플러스로부터 도망을 나와서 전혀 생뚱맞은 분야인 인테리어 몫으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도 굉장히 긴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영상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스토리 또한 이 책에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보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상사의 갑질, 끝나지 않는 노동, 빠듯한 주머니 사정, 숨막히는 인간관계, 매년 나빠지는 건강, 그렇게 계속 버티고 싶은가? 버티면 과연 행복한 미래가 찾아올까? 건강한 정신으로 굳건히 버티는 행위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버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은 나를 공격한다.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의문을 품는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규정하고 있던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하나도 해치우지 못할 리가 없어. 나는 수많은 나에게서 도망치면서 살았다. 분명한 건 나의 삶이 더 나아지고 풍요롭게 만든 건 도망쳐 나와서 도착한 그 자리에서 시작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체가 만약에 그 홈플러스 사업을 계속했다고 생각하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물론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일을 하면서 버티면서 살았겠죠. 하루하루 지옥처럼.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홈플러스로부터 도망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테리어 목수라는 정말 멋진 직업을 가져볼 기회조차 없었을 테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아예 시작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매력적이고 귀여운 유튜버를 평생 알지 못하셨겠죠. 자, 따라서 저는 문도영님께서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나오신 결정은 용기 있는 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선택이었겠어요. 그 분야에 있는 직장을 나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분야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본다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그 대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온다. 처음 가본 장소,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긴장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한정된 근거를 토대로 해서 매 순간 위험천만한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저는 도영님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지 너무너무 잘 이해가 가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지금 도영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셔야 할 시기인 건 맞습니다. 반드시 어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회사, 어떤 직장, 어떤 분야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MMA를 배우는 것도 좋고 달리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지금 27살이면 본인이 지금 늦은 나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도 정말 괜찮은 시기니까 조급함을 잠시만 내려놓고 도영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더욱더 깊은 늪 속으로 빠지거든요. 자, 이 책에서 작가는 인생은 실전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게, 저는 학벌도 좋지 않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그나마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요, 이성보다는 감각이나 본능에 의지해서 판단해야 할 때가 많고, 그래서 경험과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인생의 감각이나 본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폭넓은 경험과 체화된 습관이 필수예요. 폭넓은 경험과 체화된 습관. 오늘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폭넓은 경험이란 꼭 어떤 일에만 제한시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뭘 배우든 거기 안에서 만나게 되는 타인으로부터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자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조용하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제가 작년에 했던 북클럽 모임에 오셨던 분들하고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다 만나고 작업실에 놀러 오면은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경험도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며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나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작가님은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 도영님께서 친구 지인들 다 안 만나고 잠수 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일수록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류하셔야지, 고인물처럼 혼자 계속 가만히 있으면요 더 상황은 악화될 거예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도영님께서는 도망을 나오셨는데, 전 지금 이때야말로 정체성에 대한 걸 점검할 수 있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정체성이 나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은 뭐 굳이 도망칠 필요가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도망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정체성으로 보내는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더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를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조직, 그러니까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장소를 찾아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감독님이시자 작가님이신 윤을님이 쓰신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지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20대 청춘들께서 보시면은 너무너무 도움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